현미가 몸에 좋다. 평생 들어온 말이죠. 혈당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드시면 어떠신가요? 분명 건강하려고 선택한 건데 속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식사 이후 유독 답답한 느낌이 오래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는 좋다는데 왜 내 속만 힘들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건 개인의 예민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이 바뀌는 방식과 현미라는 곡식의 구조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음식이 아니라 몸과의 궁합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오늘 식부장은 현미가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유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장의 변화와 식품 구조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현미와 백미 중 어떤 선택이 지금의 내 몸에 더 편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속이 덜 답답한지 확실하게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현미를 먹었을 때 속이 답답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체질에 맞지 않는다거나 원래 현미가 거칠어서 그렇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장의 기능과 현미라는 곡식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서로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미는 어떤 분에게는 좋은 식품이 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계속해서 불편한 신호를 만드는 식품이 되는 겁니다. 현미의 가장 큰 특징은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껍질은 식이섬유,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매우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단함의 중심이 되는 것이 리그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리그닌은 나무 줄기와 식물의 단단한 부분을 이루는 성분과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즉, 우리 몸이 소화하기에 쉽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미는 처음부터 소화 부담이 높은 식품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하고 점막도 두껍고 위산 분비도 충분하기 때문에 단단한 식이섬유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소화 과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50대 이후가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장 속 수분량이 감소하며 위산 분비 또한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구조적으로 단단한 식이섬유를 처리하는 데는 분명한 제약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현미를 먹더라도 20대와 60대의 소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미생물이 균형 있게 존재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적절히 발효가 이루어지지만 시니어 단계에서는 특정 미생물이 줄어들고 발효 능력이 떨어지면서 가스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스는 장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 배가 빵빵하게 불어오르는 느낌, 잦은 트림, 그리고 식사 후 답답함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씹는 횟수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더 많이 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식사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간 현미는 위에서 부셔지지 않고 장에서 분해가 어려운 상태로 내려갑니다. 이때 발생하는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즉, 현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미를 처리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미를 먹은 후 배가 쉽게 부푸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의 연동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 음식물이 장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현미처럼 발효가 잘 되는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머무는 동안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소량만 먹어도 배가 쉽게 빵빵해지고 불편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미 섭취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축성 위염, 과민성 장증후군, 담적 증상처럼 시니어에게 흔한 소화 관련 문제가 더해지면 현미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단단한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바로 불편한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백미는 괜찮은데 현미만 먹으면 속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현미의 장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장 환경이 그 장점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당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는 혈당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장의 소화 속도가 느려져 있는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가 지연되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늦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지연형 혈당 상승 패턴은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에 좋다는 이유로 선택한 현미가 내 장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미가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단단한 껍질 구조. 둘째,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장의 움직임과 위산 분비. 셋째, 줄어드는 씹는 횟수. 넷째, 장내 미생물의 변화. 이 4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현미는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몸에는 부담이 되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어떤 곡식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속이 덜 불편해지는지 명확한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현미가 왜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닌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더 적합하지 않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미가 몸에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미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 여러 면에서 백미보다 영양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현미를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식부장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현미가 영양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과 현미가 지금의 내 몸에 잘 맞는 식품이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미를 먹었을 때 몸이 편해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영양 성분표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소화 과정, 장의 기능, 나이, 생활 습관, 질환 여부까지 모두 고려해야 비로소 내게 맞는 식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갖고 있어도 그 영양이 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으로 인해 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식품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통해 봐도 이러한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현미 섭취 이후 소화 불편감이나 복부 팽만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식이섬유 자체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양이 과도하거나 구조가 단단하면 오히려 장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현미가 장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발효 과정이 과도해지고 그로 인해 가스가 더 많이 생기는 패턴이 확인됩니다. 또한 시니어에게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흡수율 저하입니다. 영양소의 흡수율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데 현미처럼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식품은 위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않으면 영양이 그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영양적으로 좋다는 장점이 실제 내 몸에서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백미보다 영양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현미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미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음식의 기능적 특성 때문입니다. 현미는 혈당 상승을 느리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 운동이 느린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혈당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위와 장에서 오래 머물면 소화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훅 치고 오르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런 지연형 혈당 상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장 자극입니다. 현미에는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큰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피틴산이 장 점막을 자극해 불편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장 상태가 약한데 현미를 꾸준히 먹으면 영양 흡수는 떨어지고 불편감은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은 영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내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음식이 내게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몸 상태입니다. 장 운동이 느려졌는지, 위산 분비가 줄어들었는지, 평소 속이 더부룩한지, 씹는 횟수는 충분한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미를 먹는 방식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불리지 않은 현미는 단단함이 유지되어 소화가 더욱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씹는 횟수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많이 씹어야 합니다. 씹기 습관이 줄어든 시니어에게는 이 점이 큰 부담이 됩니다. 충분히 씹지 않은 현미는 장에서 부서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과정에서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며 배변 패턴도 들쭉날쭉하게 만듭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현미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좋은 식품도 적절한 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현미를 과하게 먹으면 장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루 한 끼 정도로도 충분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백미와 섞어 먹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처럼 현미는 무조건 좋은 음식도 무조건 나쁜 음식도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정리하자면 현미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닌 이유는 영양 성분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양학적 장점보다 지금의 내 장이 그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현미가 약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백미가 더 편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현미보다 백미가 더 편한 분들의 특징,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미가 영양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현미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속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오히려 백미가 훨씬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미는 껍질이 제거되어 있어서 입자가 부드럽고 장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미만 먹으면 늘 배가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속이 불편했던 분들이 백미로 바꾸는 순간 바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미가 편한 이유 중 하나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의 운동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미는 구조가 단순하고 부드러워서 위산이 조금 부족해도 소화가 잘 됩니다. 위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식사 후 상태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속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발효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미생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미처럼 발효가 잘 되는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장 안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부 팽만이 심해집니다. 반면 백미는 발효를 유발하는 성분이 거의 없어서 장이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속이 부풀지 않고 가스도 줄어들어 일상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백미가 더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알고 계시지만
장 운동이 느린 상태에서는 반대로 현미가 예상보다 늦게, 그리고 갑자기 혈당을 크게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백미는 소화 과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혈당 변동 폭이 오히려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혈당이 예민한 분들은 음식의 종류보다 내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 식사 후 기운이 뚝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백미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현미를 먹으면 흡수 과정이 지연되면서 피로감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미는 소화가 빠르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 후 몸이 훨씬 가벼운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부장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백미를 먹고 오히려 활동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백미가 잘 맞는 분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식사 후 늘 속이 답답한 분들, 묘하게 배가 쉽게 부푸는 분들, 방귀가 잦은 분들, 먹으면 바로 속이 예민해지는 분들, 씹는 횟수가 적거나 식사 속도가 빠른 분들,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은 백미가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 저하와 장 예민함이 겹쳐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백미가 일상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식사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오히려 더 영양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영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백미처럼 소화가 편안한 음식은 적은 양을 먹어도 몸의 기운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내게 맞는 식품은 영양 성분보다 소화가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크게 봐야 할 점은 지속성입니다.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현미가 좋다고 해서 억지로 먹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백미가 편해서 꾸준히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현실적인 건강 전략이 됩니다. 식부장도 늘 강조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부담이 없어야 오래 갑니다. 내 몸이 편해야 내 식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이 결국 건강을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백미가 내게 맞는 식품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단을 바꿔본 다음 몸의 신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현미를 먹고 복부 팽만감이 심하거나 식후 피로가 유독 길게 이어지거나 장이 쉽게 예민해지는 분들은 백미로 바꾸었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직합니다. 복부가 편안하고 식후에 몸이 가벼우면 그게 내게 맞는 식품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백미가 단순히 영양이 적은 곡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내 장과 궁합이 맞는 식품일 수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 정보가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입니다. 편안함이 건강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현미가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미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백미보다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잘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미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하면 내 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현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미를 편안하게 먹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충분한 불림입니다. 현미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물을 오래 머금게 하면 구조가 부드러워집니다. 최소 8시간 정도 불려주면 껍질의 밀도가 낮아지고 조리 과정에서도 부드럽게 익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불리지 않은 현미와 충분히 불린 현미는 소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불린 현미는 씹는 과정에서도 더 쉽게 부서지고 장에서도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불편감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백미와 섞어 먹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현미 100%를 고집하다가 오히려 소화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단단한 식이섬유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부담이 커집니다. 백미에 현미를 10%에서 20% 정도 섞는 방식은 장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섞어 먹으면 현미 특유의 단단함이나 발효 과정이 완화되면서 장이 편안하고 현미가 가진 영양도 일정 부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찹쌀이나 보리를 함께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찹쌀은 점성이 있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보리는 장에서 수분을 유지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현미의 건조하고 단단한 질감을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보리는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미와 함께 먹으면 가스나 복부 팽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 방식은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리법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을 백미 기준으로 맞추는데 현미는 구조적으로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불렸다 하더라도 백미보다 물이 더 들어가야 부드럽게 익습니다. 만약 물의 양이 적다면 현미는 익어도 딱딱하고 소화가 어려운 상태로 남습니다. 물을 충분히 넣어준 부드러운 현미밥은 장에서 처리되기 쉬워 소화가 훨씬 편안합니다. 또 현미를 먹고 난 뒤 속이 불편한 분들은 식사 시간을 점심으로 옮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 현미를 먹으면 소화 과정이 밤까지 이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밤 시간대장 운동은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녁보다 점심에 현미를 먹는 것이 속에 부담을 덜 주고 불편함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런 시간 조절만으로도 장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씹는 횟수는 현미 소화의 핵심입니다. 현미는 껍질이 단단해서 백미보다 훨씬 더 많이 씹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씹는 힘이 떨어지거나 식사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미가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현미는 장에서의 분해 과정이 오래 걸리고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가스가 더 많이 생깁니다. 식부장은 보통 한 숟가락에 20회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많아 보이지만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복부 팽만과 답답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현미가 잘 맞지 않는 분들 중에는 피틴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인데 분림 과정을 충분히 하면 이 피틴산이 줄어들어 흡수율도 좋아지고 장 자극도 줄어듭니다. 즉, 현미를 잘 먹고 싶다면 첫 번째 전략이 충분한 분림, 두 번째는 부드럽게 익히는 조리법, 세 번째는 적절한 혼합 비율, 네 번째는 씹는 횟수 증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현미는 훨씬 부담 없는 식품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은 식사 전체 구성입니다. 만약 반찬이 기름지거나 자극적이라면 현미에 거친 식이섬유가 만나 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현미를 먹는 날에는 반찬을 조금 더 가볍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단백질이나 데친 채소처럼 장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식부장은 현미밥과 두부, 연두부, 구운 생선, 찐 계란 등과 함께 먹는 조합을 특히 추천합니다. 이런 조합은 장 부담을 낮추면서 영양 균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미가 부담이었던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접근하면 장이 현미에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천천히 체크하면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조금씩 비율을 조절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날은 백미가 더 편할 수 있고 어느 날은 현미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장의 리듬과 지금의 소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식사 선택입니다. 건강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맞는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현미든 백미든 그날 몸이 편한 선택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부장이 드리는 돈 주고도 못 얻는 건강 비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드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식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